코인베이스 유동성 스테이킹 로켓풀의 전략적 투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는 데서 여러 투자를 해요. 여기서 로켓풀 팀에 그 코인을 사는 형태로 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네트워크예요. 코인베이스 역시 코인 찍어내는 것도 자체 아니고 이더리움 위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피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인베이스와 이더리움의 월가 세력들이 있잖아요. 뒤에 JP 모건이나 이런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역시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하고 뭔가가 있고, 결국에 지금 금융 형님들이 같은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 어차피 이더리움도 내 오른팔이고 코인베이스 왼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위에 찍어내. 그래서 이더리움이 막강한 레이어 1 솔루션,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의 지금 강자죠. 그래서 이 자리를 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이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코인을 이더리움에 찍어내고 또 계속해서 이더리움 뭔가에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페이팔 역시 또 이더리움 위에서 그걸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이게 너무나 많은 그 성곽들이, 해자가 너무나 강력하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첫 번째 그 성곽이 레이어 1으로서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를 내주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더리움 레이어 1 솔루션들 중에는 그냥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제일 안정적이다, 그리고 수익률도 크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을 투자를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몇 년째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에이다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프로젝트겠지만, 아까 이제 에이다도 물어보셨으니까 좋은 프로젝트고 뭐 엄청 뛰어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결국에 수익률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에이다를 하는 거지, 안정성은 이더리움이 있는 게 좀 팩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수많은 에런 이제 레이어 1 솔루션들 나왔던 것들은 아예 논외로 두고 진짜 몇몇 개 이제 좋은 것만 좀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요. 물론 이제 알고랜드도 그런 편이지만, 알고랜드는 우리가 그 8알은 이제 메이저하고 나머지 2할 중에 여러분들이 분배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물 한 모금 또 마실게요. 자, 이더리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도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죠? 페이팔도 또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대만 금융감독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구축, 이것도 뜨고,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 가상기업 등록 요건 강화, 그리고 영국의 금융감독청 엄격한 규제, 기업이탈 철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물이 들어오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규제를 바짝 해놓는 거야. 지금 일본이 이따 기사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마운트 곡스가 나락으로 가고 나서 일본이 엄청 규제를 빡빡하게 해놨어요. 금융 규제 관련된 거, 등록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FTX 사태 때 일본은 피해를 보지 않았잖아요. FTX는 피해 당연히 보지 않았죠. 왜냐면은 FTX 재팬의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자산이 그대로 FTX에 남아 있었고, 그거 이제 그대로 반환을 해줬죠. 이제 FTX 인터내셔널에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 조만간에 받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재부팅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화를 좀 막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중국도 최근에 엄청나게 증시와 코인 쪽을 이제 풀어주고 있죠. 일본 갑자기 증시 엄청 풀면서 코인 갑자기 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들 다 규제를 엄격하게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안 생길 건데 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어요? 결국에 시대적 방향성이 그쪽이니까 이제 이들도 규제를 통해서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그렇게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오늘 방송의 타이틀이 마지막 페스티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요번이 저 역시도 마지막 페스티벌, 이제 크게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마지막 페스티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욕 절제도 잘하고 어느 뭐도 잘하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런 규제가 되고 뭔가가 다 정립이 되고 하면, 지금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 삼짓돈을 아래에 있던 돈들 코인에 다 이제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규제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규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일본 같은 데들은
너무 빡빡했던 규제를 이제 조금 푸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은 요새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 돈이 많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돈들을 다 태워서 코인 화끈한 장을 한번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요새 감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암호화폐 규제, 아뜨거 스테이블 코인, 주요국 입법. 그래서 주요국들에서 왜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입법을 하려고 하냐. 결국에 지금 앞으로는 그 지금 페드나우라든지 유럽 탈제2,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실시간 고액 결제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스위프트 망을 하던 거를 지금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고액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미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BDC를 테스트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제주도, 인천 또 한 어느 정도에서 테스트를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할 거예요. 한국도 CBDC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CBDC가 사실 굉장히 우리들한테도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CBDC 세상은 사실 되게 통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이제 코땡땡 사태 때도 여러분들 뭐 찍고서 밥 못 먹고 이런 사태, 공항 뭐 못 가고 뭐 이런 거 일어날 거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못 믿으셨었잖아요. 믿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결국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있었고 CBDC 세상이 되면 결국에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 돈이 락 되는 거예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그냥 독재는 아니니까 다른 그 작은 정당이 그 정당의 정치인들의 막 뭔가 국민의 대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계좌를 동결하고 이런 거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지만 하지만 정부에 관련해서 진짜 문제 있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는 잠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험한 게 이 CBDC이긴 하지만 근데 또 이 시대적 방향성에 흐르게 된 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BDC는 어쨌든 한국의 지금 3개 지역 중 하나에서 테스트를 조만간에 해요. 결국에 한국도 한다는 소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CBDC를 입법을 한다는 거잖아요. 입법한다는 건 뭐예요? CBDC 런칭하려고. 왜냐하면 CBDC 런칭을 안 하면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CBDC를 하잖아요. 일본도 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 안 해요. 어떤 우리 말고 다른 어떤 나라가 안 해요. 그러면 그 실시간 나라들 간의 고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BIS가 지금 몇 년 동안 CBDC 플랫폼 여러 개 뭐 덤바부터 해서 다 테스트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 BIS가 하라는 대로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마이웨이 갈게.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글로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만약 그거 안 하는 순간 환율은 날아갈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해가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 미카 따르면 발행량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는 암호화폐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령 유럽 그 어떤 유럽의 어디 국채를 쓰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유로화를 담보로 하거나 그래서 중앙은행 공고에 의해 인가 거부나 또 취소가 가능하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중앙은행 공고에서 그냥 거부나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있는 유로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 목표가 달성되면 등록기관이 발행을 하고 그 정부가 직접 발행은 안 해요. 등록기관이 발행하고 민간이 기술이 있으니까 민간이 관리하고 법정 화폐 및 이에 준하는 자산을 담보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그런 등록기관한테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그리고 덩치도 좀 있는 거기에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을 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입법을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뭐 가령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 감독이 국가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대적 방향성을 증명을 해주는 기사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또 이제 유튜브님이 안 오셨네요. 이제 그
핀시아 코인이죠. 전에 이제 LN 코인, 라인 코인 거기서 이제 김한기 NFT 이제 유명한 작가분의 이제 도시라는 NFT 플랫폼이죠. 거기서 독점 판매한다. 이런 또 소식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최근에 이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코인에 아직 이제 핀시아는 없어요. 이제 일본의 메신저 시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어느 정도 또 잘 좀 뭔가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핀시아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코인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핀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이 없으면 투자 안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 정부가 적극 지원 나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도 요새 기조가 진짜 힘들어요. 일본도 워낙 힘들죠. 일본 진짜 디플레이션과 임금은 안 오르는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금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막 힘들어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지금 한 몇 개월 됐어요.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금융소득이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는 환경으로 지금 투자자들을 몰고 있어요.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돈이 없죠. 근데 일본의 그 노인들은 돈이 꽤 많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도 많고 예전에 일본에서 갖고 있는 돈의 일부를 해갖고 은행에서 그거를 그냥 절반이지 어느 정도를 그냥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프랑스에서 혁명이 하도 많이 나서 부자들이 돈 있는 티를 안 낸다고 똑같이 일본도 그래서 장롱에다가 현금 보관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 현금들 이제 다 꺼내서 CBDC 세상으로 가고 가상자산 주식에 이제 투자해라. 그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지막 그 피날레 불장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돈들이 그 다음에 한번 오고 나서 또 좀 빠지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 되면서 거대한 시대적 방향성 큰 부의 바구니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큰 바구니로 커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퍼즐이 다 맞춰지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다 막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막았었냐면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12월 부담스러운 세금 없애기 나섰다. 미실현이익 아직 이제 이익 실현도 안 했는데 법인세 납부해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상자산들이 이제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법인세 규정에 따라서 이익의 35% 그러니까 미실현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손익만 올라가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냈는데 어떻게 다음 떨어지면 어떻게 다음에 그럼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이런 형태니까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다 해외에서 창업을 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그 의회 차원에서 조절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총리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런 사람도 영상 나와서 축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코인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 정도로 일본이 갑자기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좀 약간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서구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식민지를 그 많이 거느리고 했던 나라잖아요. 일본은 원래 이 신문물에 대한 걸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나라마다 그 DNA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좀 이러면 좋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그러지만 정치 쪽은 늘 약간 좀 윗북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런 지금 행태가 굉장히 부럽다. 굉장히 빨리.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막아도 그 사람들이 투자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김포 엄청 끼면서 비싼 가격에 다 사주고 한국 사람들 가난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노인들 돈 해가지고 투자하게끔 해서 물론 이거를 다 태워서 이제 코인들을 많이 투자해 일본 사람들이 좋은 코인 투자하게끔 하고 근데 일본 실제로 그렇게 화이트리스트가 굉장히 좋은 코인만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플, 스텔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코인만 투자하게끔 화이트리스트 하죠. 한국은 막 이상한 코인들부터 막 다 상장하고 막 그 사기 코인들 나오고 뭐 그냥 아예 말도 안 되는 코인으로 사기치는 놈들 엄청 많잖아요. 일본은 그거 다 나라에서 좀 걸러주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적극적으로 나서요. 불장 전에. 그러면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좋은 표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생이 금수저님, 네. 멋집니다. 태생이 금수저. 네. 반갑습니다. 아현지기님, 핀시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고요? 네. 아, 있군요. 아, 좋은 소식.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핀시아를 꽤 투자하고 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코인 요번 리스트에서 핀시아를 못 봐가지고 제가, 해빙 이제 반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 이 프로그레스를 보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가 2015년에 82%였고, 지금 82%, 지금 여기 82%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불장, 지금 앞으로 이렇게 불장이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거, 이 힘든 시기들은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불장이 내년 불장이 아니라 이제 반감기가 내년 한 5월 4월쯤이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고 나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이따 비트코인 차트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한 10월 달까지 한 12월 뭐 이때 올해 안에 해가지고 한 5만 불 갔다가 한번 푹 조정했다가 다시 서서히 넘어가는 거 하나랑 그때 한번 금융위기 같이 한번 오거나 그렇게 한번 오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게 아니면 서서히 가거나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계속 경기 침체 이제 온다 안 온다 연착륙이냐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저는 연준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 뭔가 위기는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브프라임 2008년도 전에도 그 연말에 왔잖아요. 근데 그 연초에 경기 침체 없다라고 했어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늘 연준 의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연준 의장이잖아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일본이 뜬다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주식시장이 요새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 제가 보여드릴 텐데 버핏 형님이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확대를 했어요. 5대 상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상사로 유명하죠. 여기 지분을 늘렸다. 자기 보유 한 5%니까 거기에 꽤 많이 늘린 거죠. 7.4로.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니케이가 얼마나 오랜 기간에 이 어둠의 터널이 있었냐. 여기가 언제냐면 일본의 그 버블이 있던 때죠. 1990년. 그냥 일본이 모든 문화와 금융과 일본에 뭐 어디 좀 팔면 뉴욕에 땅을 얼마에 사고 막 이러던 시절인 거예요. 이때 미친 상승이었죠. 보이시죠? 아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예요. 이 버블.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한 30년간 아직도 전거 못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 아래 박스에 있다가 지금 12년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최근에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주식이나 뭐 투자하면 어차피 안 돼 였는데 이제는 다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이런 시그널을 좀 주냐. 결국에는 코인이나 결국에 금융소득으로 결국에 왜냐하면 앞으로 AI 쪽으로 넘어가고 대부분의 돈들이나 이런 거 다 코인 쪽으로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버티는 것도 예전 이때 해외에 취득해놓은 부동산이나 뭐 대만 이런 데를 깔아놓은 거나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본이 이 오랜 기간을 버틴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일본이 투자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일본이 금융 쪽으로 좋은 코인들 그 다음에 좋은 주식들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결국에 그 빨로 또 버티겠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되게 똑똑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엔화 변동성 탓 일본 BTC 거래량 이제 엔화가 요새 떡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엔화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어디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TC 일본 거래량이 좀 엄청나게 좀 늘고 있다. 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60% 늘었으니까 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이트 리스트도 해줘. 그 다음에 몇몇 코인들 정부에서 인증도 해줘. 이러면 이제 코인 투자하기 더 편하게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코인 시장은 당연히 지금의 앞으로 2022년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빛으로 가는데 또 일본, 중국 이런 데 다 열려요. 돈은 아시아에 요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다 들어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